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삼성동 자택에는 정성주 원장과 여성 한 명, 조수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어김없이 먼저 출입을 했는데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정성주 원장님 왜 경호차량 타고 나오신 거예요? 저 혹시 맨날 오시는 건가요? 올림머리 하시러? 맨날 7시 반에 출근하기로 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오전 9시쯤에는 오늘은 2명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응원한다는 입장 변화 없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대통령을 다시 하십니까? 대통령 포함해서 3자 대면 하시는 건가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 묵묵부답이긴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역대 4번째의 전직 대통령 소환이 되는데 나라 안팎의 관심이 아주 비상합니다. 변호인단의 자세가 사뭇 비장한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좀 얘기를 하기로는 손봉규 변호사도 얘기를 했죠. 나뭇잎과 숲 얘기를 했는데 나뭇잎처럼 세세히 보겠지만 또 나머지 분들은 숲도 좀 보겠다.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이 대통령께 나뭇잎을 보게 하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법률적인 거는 디테일한데 아주 구체적인 거에서 승패가 나뉘는 거거든요. 네. 문제가 갈리는 건데 이 디테일한 걸 아주 그 세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 못할 사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좀 그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민감하다. 그 부분을 유영하 변호사가 맡아서 대통령께 이런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모순을 없애는 거, 그 역할을 유영하 변호사가 한다는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분들. 나머지 이제 숲을 본다는 거는 법리적인 면에서 큰 사실관계, 얼개들을 그려가는 역할은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한다는 걸 보여요. 이걸로 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 변호사단 안에서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정말 코드도 잘 맞고 아주 정말 심리적으로 가까운 최측근의 변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예. 네, 검찰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그 이동 경로도 다 정해놓고 또 누구든 이 빨간 테이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빨간 테이프를 참 이렇게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 10월처럼 최순실 씨가 출두할 때처럼 아수라장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이는 저 빨간 테이프 저기에 대통령이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렇게 기자단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그 포토라인을 갖다 한 7m 한 폭으로 해서 포토라인을 만들고 아마 한 40개 언론 매체에서 한 매체당 2명, 그것도 사전에 보면 신청을 받은 40개, 한 80명 정도 언론만 아마 허용할 모양이고. 자리 배치까지 다 정하죠? 그렇죠. 왜냐하니까 저걸 포토라인을 갖다 설정하지 않으면 작년에 최순실 씨 경우도 그랬습니다만은 93년에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출두하면서 한번 그 포토라인이 무너져갖고요. 난리가 났죠. 난장판이 되고 다 쨌습니다. 부상자도 나왔죠. 부상자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포토라인을 되게 설정을 하죠. 근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토라인도 설정하고 또 보면 내일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마 시위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20개 중대 정도의 병력을 갖다 동원해서 그것도 주변을 갖다가 샅샅이 경호 경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차 교수님. 네. 내일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블라인드를 내려라 라는 지시가 아마 내려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10층 영상조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병우 전 수석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중수 이과장으로 직접 조사를 맡기도 했고
저번에 검찰에 나올 때 황제 조사, 뭐 블라인드 앉혀서 또 네. 모습이 노출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하면서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렵겠지만 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야,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록이 아니고 저거는 됐습니다. 조사하고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계시고요. 네. 그럼 그런 제가 말 한 적 없습니다. 우전수석 저 때 뭐 손사래를 엄청 쳤잖아요. 그렇죠.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2명의 수사관이 질문을 할 예정인데 뭐라고 호칭을 할까요? 우리 지금 헌정사에 보면 지금 전직 대통령 3명이 그 검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마다 지금 검찰에서 상당 호칭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이기 때문에 무슨 씨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음. 그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세 번의 경우는 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앞서 뭐 이야기했던 우병우 전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의 조사에서의 저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뭐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거기 입회했던 당시 문재인 변호사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검찰이 막가자는 식으로 결례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호칭과 관련해서 잠깐 첨언하자면은 네. 사실 1996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김상희 부장검사, 이 변호사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보면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민감했대요. 그때만 네네. 해도 대통령을 각하라 부를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하라 부를 것인가 대통령으로 부를 것인가.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는 전전 대통령 예.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니 내일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당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네네.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네네. 라고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자, 네. 내일 또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고 30분 뒤에는 이로부터 장소적으로 거리가 318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10시부터 최순실 씨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저게 또 묘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전혀 다른 사안이지만 두 사람이 이번 사태가 일어난 지 지금 5달이 다 되고 있는데 저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본 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죠. 아마 최순실 씨도 뭐 재판에 나와서 좀 의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호송차 타고 오면 내일 저 서초동 앞이 정말 그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게 대단할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뭐 이 뉴스를 못 봤다 하더라도 왜 이러냐 하면 아마 대통령의 검찰 출석 내용은 알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또 한바탕 대성통곡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네. 뭐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두 분 다 서로에 대한 의식은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박 전 대통령 어쨌든 내일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검찰 측은 뭐 특별 배려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늘 이 점을 강조해왔죠. 자,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그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데 무게중심,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점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일찍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는 없을 것이다. 아, 그렇죠. 보면 뭐 그것이 어떤 법이라는 것은 만연하게 평등한 것이고 네. 그것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제 이런 걸 가릴 것은 아닌데 다만 늘 화장실 문제 같은 것 등등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보면은 당초 예상되었던 것은 7층에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검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705호. 예, 대검에서 받아서 그때는 대검이었고. 대검이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한 51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6평 되는 그 안에 내부에 화장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 형사 8부제 707층에서 받으려 했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하면 10층 영상 녹화실에서 한다고 그러고 네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 관할이기 때문에 네. 거의 철제문이 있고 외부인하고 철저히 통제가 되어 있다.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어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인들하고 화장실을 마주치고 하면 참 전직 대통령의 민망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성이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그 정도의 배려는 있겠죠. 그러나 네. 그것을 갖다가 조사하고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나 남성이냐를 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검찰은 벌써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송곳 질문이 예상되는데요. 자,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검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 대단 설립과 모금에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답할까요? 그러게요. 저도 뭐 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그 유영하 변호인을 불러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금 그 검찰 신문에 충분한 아마 나름대로는 그 대비를 한 것이 아닌가로 보이는데요. 뭐 일단 본인은 이 모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여러 번 밝혔듯이 뭐 국가 경제와 또 이 여러 가지 문화 융성을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돈을 그러니까 거둔 거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자신이 뭐 거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네네.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압수한 이거 50건이 넘는 신건이 넘는 업무수첩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어진 혐의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중하기 때문에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냈던 최후 진술 그와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뭐 이 그 구체적인 부분은 내가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 1995년도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문제가 네. 밝혀져서 그때 수사받을 때도 그때 상당히 고성이 오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래요.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면 내가 7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알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네. 일종의 그 자신의 방어를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식의 방어 논리를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예상이 되고요. 이에 앞서서 아시는 바대로 지난 주말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또 그 뒤에는 롯데면세점의 대표이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 변호사님 예. 말씀드린 대로 저 모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냐 자발적으로 낸 것이냐 이게 뇌물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또 두 번째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통해서 알아봐 이미 그 진술이 확보된 예. 국민연금의 사용처 이게 이제 삼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지는 국내 그 경제에서의 무게감, 존재감, 중요성, 거기에 엘리엇이라는 그 헤지펀드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판단을 했을 때, 정책적 판단에 의했을 때 국민연금이 도와줘서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권. 그렇죠. 이거는 돈을 뭐 이후에 내가 재단을 설립을 할 테니 돈을 내라는 그런 대가 관계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책적 판단이었다라는 그 취지로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대한 반박은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을 때 정유라 문제라든가 승마협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내일 그 검찰 조사에서는 그냥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차원일 거다. 다만 뇌물죄에서 중요한 거는 최순실과 이익 공유 관계라는 지금 그 특검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최순실과 대통령밖에 몰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호성 전 수석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의사결정 과정에 최순실 씨의 의견이 반영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답할까요? 답이 있죠. 뭔가요? 키친 캐비넷. 키친 캐비넷. 이거 보면은 공내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예를 들어서 등등의 변호사 의견서 등등으로 낸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헌재에서도 보면 의견서를 낸 게 있어요. 그런 그 어떤 틀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 이제 숲과 나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나뭇잎. 숲은 그런 큰 얼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직 잘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차전 교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5년 동안, 4년 동안 한 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방어선을 칠 것이고, 아까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와 같은 증언에 대해서는, 그래, 정 비서관 말이 맞다. 나는 특직 캐비닛이 있다. 네.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직무를 집행하면서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저러한 어떤 의견을 구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인사 채용 시스템에다 넣어서 다 나름대로 청와대 내지는 우리 국가의 인사 운영 시스템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장할 겁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중수 이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혼자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13가지 혐의가 되고 물어볼 질문도 뭐 100쪽이 뭐 넘는 것 같다. 이래서 이 2명의 정예 검사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 면면을 보면요. 네, 먼저 한웅재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들도 답변을 꺼리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걸로 탁월한 그 재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 뇌물 수사를 전담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 준비를 했고 또 답이 나올 때까지 조금 이렇게 캐가면서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자, 이 특수 일부장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이제 저 특수통이고 그 지금 검찰 내에서도 그 실력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그 부장이라고 하고요. 이원석 부장은 한웅재 형사부장의 경우에는 이전에 1차 특수본위할 때도 관여했었죠.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요. 그러니까 좀 더 사전 지식은 훨씬 더 정보는 더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계속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나보면 정말 이 기라고 해야 되나요?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에 눌리지 않고 물어볼 거 조금 물어볼 수 있는 두 사람을 김순환 총장이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민주당에서는 내일 조사를 앞두고 미리 좀 쐐기를 박는다고 할까요? 절대 이 봐주기 수사는 용납하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13건입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은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자택에서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무려 14개의 신문을 구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쭉 신문이 나오고 영자지까지 있어요. 다 망라가 되는 것 같죠? 경향국민, 동아, 서울신문, 세계, 조선, 한겨레, 한국 뭐가 빠졌네요. 한 신문만 제외가 됐다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이 신문 보면서도 아마 자신이 권력무상, 격세지감을 아마 느낄 겁니다.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는 딱 관련된 자료들이 언론 스크립에서 딱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신문을 이제 덜쳐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처지가 바뀌었는데 유독 지금 뭐 종합일간지들 중에서 지금 중앙일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최순실 국정게이트의 결정적인 한방이 되었던 일종의 스모킹 건이 되었던 태블릿 PC 보도를 한 것이 JTBC였고 계열사다? 그 계열사가 지금 그 중앙일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지금 또 재밌는 것이 보면 경제신문에도 보면 또 하나가 빠졌어요. 매일경제신문이 빠졌어요. 그 업계에서 상당히 매경이 안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도 따지고 보면 매일경제신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방송사의 보도체도 이런 걸 또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MBN에 대한 불만도 좀 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생각은 추측하시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추측하는 건데, 근데 지금 또 재밌는 것이 스포츠 신문이 2개 들어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이 스포츠에까지 미치고 계신가요?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요즘 스포츠 신문도 보면 스포츠뿐 아닙니다. 스포츠 연예 거기다 보면 이번에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등등해서 그 뒷얘기도 많이 뒷얘기들이 오히려 보면 흔한 얘기로 좀 톡톡 튀는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이 가족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스포츠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앞서 우리 추미애 대표 말씀 들으면서 오늘 홍준표 지사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홍준표 지사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불면은 풀은 엎어진다. 그러나 검찰은 바람이 불기 전에 엎어지니까 아마 추미애 대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